수통이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 진짜 빨리 끝나면 솔직히 3일이면 끝나요. 근데 그건 3학년 입장에서 하면 되는 거고, 처음 배울 때는 한 5회, 6회 정도는 걸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문제 풀이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큰 틀을 얘기하면 확률이랑 통계의 두 단원으로 나눕니다. 크게. 그래서 아마 이걸 시험을 보는데 1학기에서 본다라고 하면 중간고사가 확률까지일 거고 기말고사가 통계까지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1년치를 본다라고 하면 겹쳐서 봐요. 만약에 1학기 중간고사가 확률에서 뭐 조건 확률이나 뭐 거기까지 보면 기말고사가 통계 앞부분까지 조금 결쳐서 확률부터 통계 이렇게까지 들어가요. 그 다음에 2학기 가서 확률 뒷부분부터 통계 앞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통계 다 이런 식으로 시험을 봐요. 작년에 입장을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학기용이냐 아니면 1년치용이냐 라는 걸 확인을 잘 해서 따라하시면 되고요. 아마 선생님한테 지금 확률 통계를 들어도 통계가 거의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계를 전체적인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고 뒷부분을 조금 많이 안 하고 앞부분을 좀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바로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내신 대비 하면 또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문제는 선생님이 다른 과목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만 잘 하면 돼요. 그리고 수년조 공부했을 때 잠깐 기억을 해보면 제일 큰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내가 수녀를 배웠어, 조합을 배웠어. 수녀가 조합의 차이를 일단 선생님이 설명할 거거든요. 그럼 그 차이를 몰라요,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문제집을 딱 만나잖아? 그럼 유형별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수녀 문제는 문제가 대충 보면 다 수녀 형식이야. 그럼 다 그냥 수녀 문제에 내가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죠? 문제를 안 읽어. 다 똑같은 방법이네? 대충 푸는 거야. 조합하잖아? 그럼 얘 다 조합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또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걸 두 개를 섞어놓으면 이게 수녀야 조합이야?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더 큰 일이 돼요, 이게. 할 때마다 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확률이 결국에 우리는 경우의 수라는 항문을 가져다가 확률을 하고 확률로 통계를 구하고 통계로 확률을 하는 이렇게 순환이 되는 과목이거든요, 확률 통계가. 근데 경우의 수가 안 되면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 다 안 돼요. 그럼 뒤에 가서 열심히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선생님이 석중공인데 나 이거 그 수학과도 과목이 되게 많아. 정수론에 뭐 대수, 뭐 기하, 확률이 따로 있거든요. 제일 싫어했어요. 말이 너무 많고 케바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달라요. 아일 때 풀이가 어일 때 풀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말 하나 때문에 풀이가 완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문제를 풀면서 이런 문제의 유형을 풀면서 그러면 이런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구분해야 돼. 그래서 문제를 잘 읽고 풀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보다 쉽거든? 수념이네? 수념이 계속 풀어. 조합이네? 조합 계속 풀어요. 섞어놓으면 못 풀어요. 구별을 못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이래요. 확률 통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문제를 풀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문제 유형별로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이렇게 푼다라는 포인트를 잘 잡아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가서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그걸 계속 물어볼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수녀를 할 건데 여러 가지 수녀라는 걸 할 거예요. 자, 1학년 때 배웠던 걸 한번 고민해보죠. 수녀는 뭐냐면 이거예요. 명칭도 알아야지 서로 다른 연계를 뭐야? 중에 알개를 택해요. 맞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는 중복되게 택하면 안 돼요. 중복이 안 된다는 건 요 말이 들어있어요. 서로 다른 연계라는 말. 서로 다른 연계에서 알개를 택해서 뭘 해요? 순서대로 나열해요. 복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순열이. 그럼 이걸 뭐라고 했죠? NPR. 그죠? 기억납니까? NPR. 이렇게. 공식은요. n-r의 팩토리얼 분의 n팩.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보죠. 바로 보진 않습니다. A, B, C, D, E라는 애가 5명의 학생이 있어요. 근데 얘네를 순서대로 3명이 세고 이렇게. 자, 고배법칙이라는 게 기억나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순차적으로 곱해요. 맞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 몇 명 올 수 있어요? 5명 올 수 있죠. 여기 1명이 왔으니까 그 다음 몇 명 와요? 4명이 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명 중에 1명이 오겠죠. 이게 수년이죠. 그렇다는 건 n개가 있는데 이 n개를 r개 자리에다가 순서대로 세울 거예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점점점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번호를 매겨볼까요? 얘가 1번 자리, 얘가 2번 자리, 얘가 3번 자리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가 r번 자리고 여기가 r-1번 자리라고 할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몇 명이죠? 여기 n명. 맞죠? 그럼 그 다음에 n명 하나 갔으니까 여기 n-1명, 여기 n-2명. 되게 곱할 거 아니에요. 따다다. 그죠? 그럼 규칙을 찾아야 돼요. r일 때 밑에 뭘 곱할까? 라는 게 보이는데 봐요. 이건 우리가 수열이라는 걸 아직 안 배웠어요. 1일 때 1 안 빼죠. 2일 때 하나 빼고 3일 때 2개 빼죠. 1일 때 안 빼고 그죠? 그럼 r일 때 몇 개 빼겠어요? n에서 r 빼고 하나 더 하겠죠. 여기도 n-r 플러스 2겠죠. 이런 식으로 숫자가 하나씩 이렇게 줄어들게 거 아니에요. 요게 순열의 계산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게 요건데 그 안에 무슨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팩토리얼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팩토리얼이 뭐예요? n팩. 그 숫자부터 숫자가 하나씩 작아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팩토리얼이. 그럼 저기 보세요. 요걸 제가 똑같은지 어떻게 알았냐라고 하면 자 n-r 팩 분의 n 팩을 계산할 거예요. 계산해보죠. 그럼 여기 밑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분모부터 쓸까요? 분자부터 쓸까요? n-1 n-2 중간에 얘가 있겠죠. n-r 플러스 1 n-r 이렇게 다시 가겠죠. 그 다음에 3, 2, 1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근데 밑에 건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n-r, n-r-1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작할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돼요? 약분되죠. 그래서 요게 둘이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보세요. 이게 수열이에요. 수열을 계산하는 방법. 됐나요? 그럼 진짜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처럼. 만약에 내가 CP3이에요. 계산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요. 이건 나중에 공식 쓸 때 하는 거고요. 이렇게 나오면 계산 어떻게 하죠? 10부터 3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계산 방법은 이렇다는 거예요. 되셨죠? 기억이 나야 돼.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 다 날려먹어요. 자, 성질을 볼게요. 질문해 볼게. 자, MP1 얼마예요? 그냥 고직업대로 해. 공시에다 나오는 건 나중에 일이고 고직업대로 n명 있어요. 한 명만 되는 거예요. 몇 가지예요? n가지. 공식으로 하면 이거잖아요. n-1 팩 분의 n 팩이니까 맞죠? 네. 그죠? 팩토리얼. 자, 이런 거 알죠? n 팩은 n 곱하기 n-1 팩이다. 이런 성질들. 팩토리얼 성질을 모르면 수능에서 완전 깨져요. 아시겠죠? 그 다음 npn은 얼마예요? n명 중에 n명 다 들을 거예요. 그러면 n팩이죠. 맞죠? 그냥 예전에 쫙 다 곱할 거니까.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n-n의 팩토리얼분의 n팩이 되죠. 그래서 여기 0팩분의 n팩이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0팩이 얼마다? 1이다. 라는 사실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의예요. 그렇게 하긴 한 거예요. 되셨죠? 이런 성질들. 원래는 성질이 더 있어요. 그건 뒤에 나오면 합시다. 이 정도는 할 줄 있어야 되는데, 진짜? 진짜 안 와? 쉽게. 진짜. 네. 하고 왔어요. 됐나요? 이게 수열이에요. 근데 수열 문제에서는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죠. 이웃하기 또는 이웃하지 않기. 두 가지 케이스의 문제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웃하면 뭐예요? 이웃한다. 예를 들어서 저기처럼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가 있어요. 얘네를 다 세울까? 그럼 5팩이잖아요. 근데 A랑 B랑 묶었어요. 얘네 좀 같이 쓰고 싶대요. 옆에 쓰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한 명 취급하죠.
그러니까 묶음을 한 명을 치고 가자. 그럼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4명이 되고 4팩에다가 곱하기 뭐 해야? 요 안에서. 이 팩이에요, 돼요? 왜냐면 3명이 묶여지면 3명이 잘 묶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냐? 한 명으로 생각하고 전체를 한 다음에 묶음 안에 2명이 곱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웃하잖아요. 이번엔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가 있는데 C하고 D하고 같이 생겼지 않대요. 너 옆에 오지 마. 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뭐부터? 그냥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나열합니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E를 먼저 나열합니다. 그럼 이 나열하는 방법에 뭐가 들어가죠? 3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곱하기.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사이에다가 C하고 D가 각각 들어가면 절대 옆에 설 리가 없죠. 그래서 사이에다가 이웃해서 안 되는 애들을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입장이 다르죠? 서야 되는 애들은 2명이 자리가 4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거꾸로요. 자리가 애들이 고르는 거죠. 그래서 뭐야? 네, 4, P, 이런 상황입니다. 순서가 결정되어 있으니까요. 이해했나요? 선생님? 그래서 이웃하는 것과 이웃하지 않는 것의 케이스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던 순열이에요. 됐죠? 됐죠? 그 다음 빨리빨리 안 되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건 그 순열 중에 1학년 때 배웠었던 순열 중에 원순열이라는 거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어려워요. 나중에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집 같은 경우를 만나면 어렵고 헷갈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일단 지금은 우리 판단으로 얘를 이렇게 풀어야겠다는 게 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서 유형을 익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바뀌어도 내가 그 형태에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 자리가 4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자리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A하고 B하고 C하고 D를 안 칠 거예요. 이렇게. A, B, C, D를 안 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돌리면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돌았을 때는 다 똑같은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리를 안 치는 방법이 몇 가지일 거냐라는 얘기죠. 원래는 4명이 앉는 거니까 4팩이죠. 방금 한 것처럼 수년까지는. 그렇죠? 근데 앉혀볼게요, 선생님이. 내가 만약에 여기 A가 앉았고요. 여기 B가 앉았고, 여기 C가 앉았고, 여기 D가 앉았어요. 이렇게 앉았어요.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냐면, 야, 옆으로 한 칸 이동 했어요. 그럼 여기 A가 앉죠. 색깔을 바꿀까요? 여기 A가 앉고요. 여기 B가 앉고요. 여기 C가 앉고, 여기 D가 앉았어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한 칸 이동 해서 여기 A가 앉고요. 여기 B가 앉고, 여기 C가 앉고, 여기 D가 앉았어요. 그런 다음에 옆으로 한 칸 더 이동해서 여기 A가 앉고, 여기 B가 앉고, 여기 C가 앉고, 여기 D가 앉았다고 치죠. 이 4가지는 다 같은 모양이에요. 왜? A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 처음에 여기 A가 앉았을 때 선생님이 A면 오른쪽에 D가 앉아있고 왼쪽에 B가 앉아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돌았잖아요. 그러면 옆에 가서도 A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 또 D가 앉아있고 왼쪽에 B가 앉아있고 맞은편에 C가 또 앉아있어요. 돌면 또 같은 거거든요. 그럼 몇 개가 겹치죠? 4개가 겹치죠. 4개가 다 똑같으니까요. 근데 그건 하나로 무시할 거예요. 조합에서 순열로 조합으로 넘어갈 때 뭘 하냐면 R팩으로 나눠요. 그럼 뭐예요? 그 개수만큼 순서를 무시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4개가 돌면 똑같으니까 그 4개의 순서를 무시하면 4로 나눠야 돼요. 맞죠? 왜 그런 거죠? 자리가 4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의 답은 이렇게 될 거예요. 4팩이 있었는데 전부 다 4로 나눌 거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선생님 왜 다 4로 나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A, B, C, D로 반대로 역으로 앉았어요. 그럼 다르죠? 그럼 걔네가 또 돌면 또 4가지가 또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앉았든 간에 다른 방법이 나왔을 때 돌면 똑같기 때문에 그걸 4개로 나누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N명을 N개의 원탁 의자에 앉힐 때 N팩이고 이걸 N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원순열이라는 겁니다. 책에 이걸 미리 계산해서 n-1 팩이라고 이렇게 외우게 하는데 선생님은 이걸 좀 더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케바케를 할 때 나중에 힘들어요. 같은 얘기 아니에요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그럼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볼게요. 자, 잘 들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그냥 별거 아니네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풀어보면 이게 달라요. 잘 봐요. 만약에 원탁이 똑같이 4개 자리에 하나, 둘, 셋, 넷이요. 여기 6명 있어요. 6명을 다 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이거죠. 전체계 6으로 나눠요? 4로 나눠요? 4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하는 거예요. 의자 개수만큼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로 가면 이렇게 외워버리면 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빼기 팩으로 외우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러면 어려워져요. 그럼 여기에 이제 무슨 문제가 들어가요? 그렇죠. 여기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유타기가 유타지 않는 들어가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당연히 저는 쉬운 문제를 주진 않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또 추가가 되냐면, 보세요. 여기에 유타기, 유타지 않기가 좀 이따 선생님이 같이 풀 거예요, 문제에서. 그런 형태의 문제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건 원순열이라는 건 어떻게 이해되냐면, 돌면 똑같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떤 모양을 만들었을 때 걔를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면 같은 모양으로 취급한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다 원순열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근데 비슷한 계열의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냈다고 칠게요. 뒤에만 나와요. 정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6자리가 앉아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6명을 앉혀요.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하고 F 이렇게 6명을 앉힌다고 채워요. 그러면 맨 처음에 하면 이렇게 앉았죠? A, B, C, D, E, F 요 한 가지 방법으로 앉혔단 말이에요. 옆으로 한 번 옮겼어요. 그럼 여기가 A, B, C, D, E, F가 됐을 때 원처럼 똑같은 모양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에 A의 입장에서 하얀색의 A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왼쪽에 B가 있었고 코너를 돌아야 E가 F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옆으로 한 판 되면서 무슨 얘기를 했죠? 내 오른쪽 바로 옆에 F가 있고 코너를 돌아야 B가 생겼어요. 그럼 그 얘기는 다른 거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한 칸 더 옆으로 가잖아요? 여기가 A, B, C, D, E, F 이렇게 되면 첫 번째랑 똑같아요. 두 명이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돌려야 똑같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칭으로 돌려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순열은 그 인원수만큼 선생님이 이렇게 나눈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4로 나눈 거예요. 이건 몇 대칭이에요? 3대칭이죠. 그러니까 다 방법이 6명이 안 나는 방법인데 뭘로 나눠요? 3로 나눈다는 얘기죠. 대칭이 몇 점이냐, 몇 명이 대칭이냐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쉬워요. 책에 있는 방법은 또 여기다가 n-1 팩하고 곱하기 2를 하는데 그건 6을 3로 나누겠다는 얘기잖아요. 자리에 2명 있다는 걸로 외우는데 그렇게 외우지 말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럼 안 헷갈려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만약에 정사각형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 앉을 거예요. 그럼 일단 8팩이죠. 뭘로 나눠요? 4로 나누는 거예요. 왜? 4면이 대칭이 되니까 이렇게. 대칭으로 나누세요. 그래 편해요. 이런식으로 나누면 이제 힘들어요. 그 다음 만약에요. 이건 어때요? 왜냐면 영화 같은 데 보면 긴 특자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여기 한 명 앉았고 하나 둘 셋 앉고 한 명 앉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앉아요. 이런 건 잊어본 적 있죠? 얘는 뭘로 나눠요? 800이죠. 몇으로 나눠요? 2.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자리에 3명이고 1명이니까 나누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거 외우면 힘들단 말이에요. 대칭이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있는 4명이 그대로 이렇게 돌려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2로 나눈 거예요. 대칭면으로 나누는 게 제일 편해요. 원순열에서는. 선생님이 이해하셨죠? 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순열이에요. 옛날에는 염주순열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만약에 봐봐요. 이건 그냥 몰라도 되는데 가끔 나오려나? 만약에 목걸이를 만들 거예요. 근데 구슬이 다른 모양의 구슬이 뭐 10개 있어요. 여기다가 실에 꿰어가지고 구슬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구슬 똑같은 모양을 돌리면 다 똑같은 구슬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를 이만큼의 구슬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다 2분의 1을 하나 더 해줘야 돼요. 돌리기 똑같은 구슬이에요. 이렇게.
원탁은 뒤집을 수 없잖아요. 내가 뒤집어 놔줄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 구슬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돌리면 똑같은 구슬이더라고요. 반대로 돌리면. 그래서 이를 나눠야 돼. 목걸이는 그 염주, 왜 염주 알죠? 교회든 뭐 절이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든다고 생각해서 이 2분의 1을 나눈다. 이거 그냥 기억만 해도 돼.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뒤집으면 똑같은 거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할만하다는 얘기죠. 중국 수련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6번으로 갑시다. 풀어보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6페이지 1번. 쉬워요. 처음에. 그냥 눈으로 풀어도 돼요. 봐봐요. 세 개의 문자 ABC를 원위에 배열하는 방법. 3팩인데 3으로 나누면 되죠? 네. 세 개의 문자니까 3팩이고 세 개가 똑같은 테니까 2팩. 두 가지. 해보시면 알아요. 만약에 A, B, C 이렇게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되는 거 하나. 딱 끝. 두 개밖에 없어요. 네. 두 번째. 5명의 학생이 원형으로 강강설래. 강강설래 할 거예요. 뭐예요? 5팩이죠? 역시 5로 나누는 거예요. 팩토리얼 몇 개는 외워라. 1팩 1, 2팩 2, 3팩 6, 4팩 24, 5팩 120, 6팩 720. 여기까지 외우셔야 돼요. 네? 할 때마다 계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 4팩이죠. 24가지. 3번. 자, 한 원의 크기가 같은 6개의 부분을 나누어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는 방법수를 구하여라 라는 건데 이게 이런 얘기예요. 원을 피자 조각 6개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눈 거. 똑같은 모양. 그러면 색깔을 칠하는 방법이니까, 그쵸? 6팩이고, 돌리면 똑같으니까 6으로 나눠서 5팩이라는 거죠. 그럼 몇 개의 모양을 만들 수 있다? 120가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 이해되시죠? 자, 4번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거죠. 5명 중에 3명을 둥근 특자에 앉을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5P 3하고 뭘로 나누라고요? 3으로 나누시라고요? 20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아요? 좋아요. 2번으로 갑시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던 그 이웃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1학년 때 배웠었던 이웃할 때 방법과 이웃하지 않을 때의 방법을 가져다가 그냥 풀기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2번. 자, 여학생 3명이랑 그 다음에 남학생 4명 있어요. 원탁에 둘러앉을 때 일단 전체적으로 둘러앉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원탁을 둘러앉을 수 있는 모든 방법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7명이잖아요? 7팩에다가 7을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6팩이 아까 내가 얼마라고 했어? 720까지. 이거 외워요. 계산은 빨리 하는 게 더 좋으니까. 두 번째, 뭐래요? 자, 여학생 3명이 이웃할 거래요. 여자랑 이웃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애 4명 있어요. 그러면 이웃하는 뭐라고요? 한 명으로 치고라고 했죠. 그럼 전체는 몇 명이 있는 거야? 5명이 있는 거죠. 자, 5명이 원탁에 앉아요. 5팩이죠? 그 다음에 5로 나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무슨 짓을 해요? 네, 쟤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예요. 괜찮아요? 좋아요. 3번의 문제가 살짝 생겼어요. 다 보지마 미리. 자, 여학생끼리 싸웠나봐요. 이웃하지 않는데요. 선생님 아까 뭐라 했죠? 이웃하지 않으면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세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탁에 남자애를 먼저 세워요. 남자 4명이냐? 남자를 먼저 세우자고 이렇게. 그럼 뭐예요? 4팩이죠. 대신에 4로 나눠야겠죠? 돌리면 똑같으니까. 그 다음 나머지 사이사이에 여자애들을 세우면 절대 이웃할 리가 없죠. 사이사이에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집어넣죠. 4, P, 3을 하면 되죠. 맞아요? 거꾸로 하겠지. 자리가 애들을 모르는 거야. 질문. 3으로 나눠요, 안 나눠요? 원수님이죠. 3으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항상 문제예요, 우리한테. 나눌까, 안 나눌까? 나눠요? 어떻게 생각해? 틀려도 괜찮아. 얘기해봐. 나누지 않아요. 3으로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원수열은 일단 누가 앉으면 원수열이 끝이에요. 남자 1번, 2번, 3번, 4번이 앉았어. 그러면 옆에가 뭐야? 남자 1번 옆에라는 자리가 번호가 생기는 거예요. 여자는 돌리면 다 다른 얘기가 돼요. 남자는 구성되어 있잖아. 그래서 여기 돌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누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원수열은 누가 일단 앉으면 끝이에요. 그 옆자리부터 순서를 매기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아무도 안 앉았으면 원수열이에요. 처음에 앉았는데 원수열이었죠. 근데 남자애들이 먼저 앉았으면 얘 옆에라는 거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번호가 생겨버려요. 그럼
원수연이 아니에요. 왜? 남자애들 먼저 안고 여자애들 돌리면 다른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니? 그래서 3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요런 게 헷갈릴 거예요. 앞으로 우리한테. 넘어갑시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문제가 나와 있죠? 3번은 6팩인데 2로 나누면 되죠? 거기 봐봐. 3 곱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외우기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6팩 나누기 2. 직사각형. 2번은 6팩 나누기 3. 3번은 2로 나눠요? 3번 대칭이 아니야? 대칭 아니에요. 돌려서 똑같이 해야 돼. 좌우 대칭이 아니잖아. 8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8페이지. 넘어가지 마. 지금 잘한다. 3번. 다시 설명해야겠네. 뭐 하고 있는 거야? 3번. 선생님 너무 빨라요? 3번. 아까 선생님 풀었던 거죠? 1번. 6명을 안 칠 거예요. 그럼 6팩인데 뭘로 나누라고? 대각선이니까 2로 나누면 돼. 거기 봐봐. 6-1 팩 빼기 곱하기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3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이걸 계산하기 싫으니까 선생님이 2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2번은요. 6팩을 3으로 나누면 되고 3번은 나누지 마시라고 해요. 돌린다고 똑같아요. 좌우 대칭이잖아요. 돌리면 달라요. 알죠? 그래서 끝. 되셨나요? 이해가?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문제가 겁나 어렵게 나올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세요. 어디로 가냐면 5페이지. 나중에 원수를 풀어보고 케바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물어보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순열이 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원수열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유형별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원을 안 하고 프린트로 나가는 이유 중에 그거예요. 지원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문제가 좀 이상해요. 답답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다음 순열로 중복 순열이라는 걸 할 거예요. 중복 순열은 뭐냐면 또 써도 돼요. N개 중에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었죠? R개를 가져와요. 대신 가져올 때 중복되게 가져와요. 그런 다음에 순열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1이랑 2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걸로 중복되게 세 자릿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쵸? 111 가능하죠? 맞아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예요? 여기는? 곱하면 돼요. 됐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N 파이 R이라고 해요. 파이가 대문자예요. 서있어. 소문자는 여기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거고 얘는 서있는 거예요. 대문자야. 알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N의 R제곱이거든요. 이렇게. 자, 중국수는 되게 쉽고 끝이에요. 다 했어. 근데 뭐가 어렵냐면요. 문제를 풀 때 뭐가 N이에요? 뭐가 R이에요? 뒤지기 어려워요.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얘는 고정된 애들이고요. 얘는 선택하는 애들이에요. 선택된 애들이 아니라 선택을 하는 애들이에요. 자, 헷갈릴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자, 1과 2라는 숫자가 고정돼 있죠. 선택을 세 자리가 하죠. 그러니까 이게 세제곱이죠. 이렇게. 2파이 3이에요. 자, 어디로 가냐면 설명 다 했어요. 어디로 가냐면 9페이지로 가요. 9페이지. 답을 가리세요. 위에 4번의 밑에 풀이를 가려요. 일단 자,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자고요. 틀려도 괜찮아요. 1번 네 통의 편지를 두 개의 우체통에 넣는 방법수예요. 그러면 2파이 4일까요? 4파이 2일까요? 근데 답은 똑같아. 2의 4제곱이나 4의 제곱이 나오. 여기만 똑같은 거야. 1번 2파이 4일 것 같아요? 4파이 2일 것 같아요? 4파이이다. 둘 다리는 2파이 4? 4파이 2파이 4예요. 봐요. 다시 읽어봅시다. 네 통의 편지를 두 개의 우체통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우체통이 고정되어 있고 편지가 곧 선택하는 거예요. 자, 우체통이 A라는 우체통이 있고요. A, B라는 우체통이 있어요. 이렇게 우체통이 있고 우체통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편지가 첫 번째 편지가 여기 들어갈까 여기 들어갈까? 그럼 얘는 두 가지죠. 두 번째 편지도 여기 들어갈래 여기 들어갈래 두 가지. 세 번째 편지도 여기 갈까 여기 갈까 두 가지. 네 번째 편지도 여기 들어갈까 여기 들어갈까 두 가지. 선택을 누가 한다고요? 편지가 해요. 우체통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자, 고정된 거 선택하는 애들 개수. 어렵죠? 내가 했잖아요. 어려울 거라고. 2파이다. 이젠 1번은 답이 모두 똑같으니까 상관없어요. 자, 2번. 자, 생각해봐.
5명이 세개의 방에 들어갈 거예요. 3파이 5예요? 5파이 3이에요? 3파이 5겠죠. 그러니까 방이 결정되어 있고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요. 3의 5제곱이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요. 중국수준은 딱 진짜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만 해결하면 중국수준은 괜찮아요. 패스예요, 정말. 문제도 많이 안 나와요. 자, 3번. 2명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요? 3의 제곱이에요? 2의 세제곱이에요? 그냥 생각해봐. 내가 낼 수 있는 게 몇 개야? 내가 가위바위보를 선택하는 거야. 3개고 쟤는 3개야. 3의 제곱이죠. 이해하셨나요? 3파이죠. 고를 수 있는 게 가위바위보. 선택은 내가. 선택은 2명이.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 선택의 권한이 있는 애가 기로 가야 돼, 알로 가야 돼요. 이게 계속 헷갈릴 거야. 4번은 해야 돼요. 이거를 무스부호라고 하죠. 짧은 신호하고 긴 신호로 나타낼 수 있는 부호를 만들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짧은 신호와 긴 신호를 3개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 둘, 셋. 여기다가 짧은 신호 넣을 거야, 긴 신호 넣을 거야. 짧은 신호 넣을 거야, 긴 신호 넣을 거야. 짧은 신호 넣을 거야, 긴 신호 넣을 거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지금 2의 세제곱이죠. 근데 이 4번은 문제를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스보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아, 이거 수요를 안 배웠구나. 일단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 지금 짧은 신호와 긴 신호를 가지고서 기호의 자리를 만약에 내 자리까지라는 말을 줘요. 까지 만들 수 있는 거는 몇 개냐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자리만 써도 되죠. 짧은 신호 하나, 긴 신호 하나. 그럼 2가지죠. 그럼 만약에 2칸을 써도 되죠. 그럼 몇 가지예요? 2의 제곱이요. 3칸을 써도 되죠. 4자리까지니까. 4자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4자리까지라서 한 자리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3자리만 써도 되고 마지막 자리 안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세제곱이죠. 그럼 4자리까지 샀으면 이게 4제곱이라서 이걸 다 더한 게 전체 무스부 신호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런 문제. 그래서 어렵습니다. 만약에 수열을 배우고 나면 저걸 수열을 사용해서 구하거든요. 그래서 뭐다? 중복 수열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누가 선택을 할 건데? 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0페이지에 5번을 풀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었던 이 문제예요. 숫자를 만드는 방법수라는 건데 생각보다 쉬워요. 그렇다고요? 자, 5번에 자, 0하고요, 1하고요, 2하고 3이 있어요. 요 4개의 숫자가 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써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질문을 잘 읽어야 돼.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 서로 다른 3개를 가져와야 돼요. 그쵸? 그럼 순열이에요. 중복 순열 아니야. 그치? 각자 다 다른 숫자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4P3이 안 돼요. 이유는 요 앞에 0이 오면 안 돼요. 3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됐나요? 그러면 개수가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3개. 그 다음에 3개 중에 하나를 썼기 때문에 나머지 3개, 그 다음 2개. 그래서 18가지의 숫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앞에 0이 못 온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2번 문제가 중복순열이죠.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3자리 정수 구하여라. 앞에 0이 못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앞에 3개,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4개. 중복이 가능합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 봐요. 순열이랑 조합을 구분해야 되고요. 중복이냐 아니냐도 구분해야 되고요. 그럼 중복 중에서 중복 순열이냐 중복 조합도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나 중복 순열이야 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어떤 단어가 있으면 중복 순열이고 어떤 단어가 없으면 중복 조합이에요. 어떤 단어가 있으면 조합이고 어떤 단어가 없으면 순열이에요. 이걸 내가 다 구분해야 돼요. 네 가지 다 배운단 말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그냥 나 계속 지금 중복 순열 문제를 풀으니까 중복 순열 방법을 풀게, 중복 조합 방법을 풀게 하다가 합치면 뭘로 풀어야 되지? 라는 상황이 무조건 와요. 내가 지금 구분을 지어놔요. 그래서 할 때 아예 유형별로 이런 단어가 있으면 이런 단어가 없으면 이라는 걸 문제를 풀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탁하고 싶은 건 문제 풀 때 문제를 막 풀지 말고 좀 읽으면서 푸세요.
문제를 확실하게 읽으면서 얘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죠. 자, 6번에 가면요. 함수의 개수가 나와요. 이게 겁나 중요합니다. 뒤에 가면 아예 함수의 개수를 선생님이 정리할 거예요. 싹 다 정리할 거예요. 그냥 싹 다. 확 이렇게 4가지 다 해서. 자, 읽어보죠. 거기 x라는 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쓸게요. 1하고 2하고 3 이렇게 돼 있어요. 함수니까요. y라는 애가 2하고 4하고 6하고 8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함수를 보낼 거예요. 함수라는 게 나중에 선생님이 정리해줄 시간이 있긴 하겠지만 뭐죠?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의 각 원소가 y의 원소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무조건이죠. 각이라는 말은 다 하라는 얘기고요.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그럼 케이스를 따지면 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4개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그럼 4개죠. 질문. 1이 고른 거 2가 골라도 돼요? 네. 함수니까 돼요. 상관없어요. 전혀. 그냥 함수란 말이에요. 그럼 얘도 4개. 그럼 얘도 4개. 그러면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곱해줘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럼 뭐예요? 중복순열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거기 1번 함수의 개수는 여러분 밑에 써있죠?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함수의 개수는 뭐다? 중복순열을 이용한다. 1대1 함수는요? 1대1 함수라는 게 뭐예요? 자, 모르면 적어놓으세요. 1대1 함수 얘 정의 이거죠. x1이랑 x2가 다르면 걔네가 고른 애들도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1대1 함수 정의예요. 뭐냐면 얘네가 그 선택하기 전에 진행이 짠 거야. 야씨 내가 고른 거 너 고르지 마. 이렇게 짠 거예요. 그럼 1이 만약에 4개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그럼 2는 1이 고른 거 못 골라요. 걔 빼야죠. 그럼 어떻게 되죠? 4개, 3개, 2개가 돼요. 그럼 뭐예요? 네. 4피 3이 순열이에요. 그래서 1대1 함수는 순열이에요. 그냥 함수면 뭐라고요? 중복 순열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여기도 무슨 조건을 줘서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걸 풀려면 내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예 선생님이랑 정리를 하나 할까요? 뭔 얘기냐면 저렇게 말고 x라는 집합이 있어요. x1, x2, x3 점점점에서 여기 xm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함수를 만들 건데 y예요. y1, y2, y3 점점점에서 yn이라고 하죠. 이렇게. 오케이? 그럼 함수 f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힌트 저기 있네요. 수열, 중수열이라면서요. 그러면 m파이 n이에요? m파이 m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을 얘네가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지. 여기가 m이고 여기가 m이죠. 왜요? 얘 몇 개 고를 수 있어요? n개, 얘도 n개, 얘도 n개. n이 몇 번 곱해져요? n번. 헷갈리면 안 돼요. 바로 여기 1번에서 뭐였어요? 이거였죠. 헷갈리지? 내가 얘기했잖아. 헷갈릴 거야. 여기가 고정되어 있는 애들 얘가 선택해. 선택 개수가 뒤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m이야. 여기가 n이고. 그럼 이 상황 여기 개수가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처럼. 그럼 여기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n, p, m이죠. 여기서 연계를 순서대로 부르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다가 추가로 우리가 1대1 대응이라는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억, 첫 번째 조건, 이건 지웁시다. 답이 나왔으니까 1번 조건. 1번 조건은 저랑 똑같아요. x1이랑 x2가 다르면 A의 선택된 애들도 달라요. 요게 1대1 함수였죠. 두 번째,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가 더 필요했니? 정역? T역이랑 뭐랑 같아요? 정역이 같으면 안 되죠? 공역이랑 같아야죠. 그죠? Y쪽이니까. 그러니까 이쪽 애들이 다 선택받아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이쪽에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개수가 같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1대1 대응이다.
라고 하면 이때 m과 n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럼 뭐예요? mp. 이해되시죠? mp n이 되니까. 세 개를 기억해주세요. 나중에 주업 가지고 또 해요. 넘어갔어. 12페이지 별표 치세요. 선생님이 지금 오늘 해오는 거 갖다가 연습 문제까지도 프린트까지 다 풀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라서 잘 까먹을 거야. 그래서 안 까먹게끔 잘 준비해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중간에 수업 시간에 물어봐도 돼. 선생님 저 어제 숙제했는데 무슨 얘기 모르겠어요. 나 이것도 강의 올릴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올리면 12페이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겁내 중요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중복 순열보다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더 많이 써요. 12페이지입니다. 타이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설명은 이러세요. 봐요. 아까는 중복 순열을 할 때 만약에 선생님 1하고 2를 갖다가 숫자를 나누면 1 무한대로 써도 되죠. 계속 써도 되잖아요. 중복이니까.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1이랑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이 있다고 쳐요. 이런 식으로. 문자로 하자. A랑 B하고 C가 있다고 이렇게 문자 4개가 있어요. 그럼 A하고 A가 2개 있잖아요. 아니면 책에 2개짜리가 있으니까 나는 3개짜리야. A랑 B가 있어요. 얘네가 좀 더 순연할 거예요. 중복이라는 말 없어요. 그냥 저거보다 순연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 헷갈려요. 일단 번호를 붙여줘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번호 뗄 거야. 이렇게 얘를 A1이라고 하고 A2라고 하고 A3라고 하고 B라고 써요. 그러면 다 다르지? A가. 그럼 얘를 순연하면 뭐까지 해요? 그냥 4팩이에요. 맞죠?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A1, A2, A3의 B A1, A3, A2의 B A2, A1, A3의 B A2, A3, A1의 B A3, A1, A2의 B A3, A2, A1의 B가 다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거 번호를 딱 떼잖아요? 그럼 A, B 하나예요. 선생님이 이해했나요? 그쵸?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A1, A2, A3의 순서를 무시했어요. 번호를 뗐으니까. 맞아요? 그럼 순서를 무시하면 그 개수만큼 나눕니다. 이게 조합이잖아. 이 얘기죠. 그래서 딱 이거밖에 안 나와요. 자, 보세요. A, B, A, B, A, A, B, A, B, A. 딱 이거 4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도 얘네 셋이 자리 바꾸는 거 무시당했고, 여기서도 A가 자리 바꾸는 거 무시당했고, 여기도 A, 얘네 셋이 번호를 달았을 때 자리 바꾸는 거 무시당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개수만큼 자리 바꾸는 걸 무시하겠다는 건 그 개수만큼 팩토리얼을 나누면 돼요. 왜? 그걸 다 하나로 칠 거니까. 여기 6개 있잖아. 그게 3팩이잖아. 그 6가지를 전부 한 개로 바꿀 거면 다 6으로 나눠버리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순서를 무시하면 그 순서의 개수만큼 팩토리얼을 나누면 돼요. 다시. 그 개수만큼의 순서를 무시할 거면 그 개수만큼의 팩토리얼을 나누면 된다고. 기억하세요? 이게 같은 것이 수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책에 잠깐 볼까요? 책에 보면 중간에 거기는 A 2개로 했어요. A 2개, B 하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옆에 보죠? A1, A2를 했을 때 그게 하나야. A1, A2를 했을 때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2팩으로 나왔죠. 그럼 밑에 일반화 시켜놓은 걸로 보면 이런 얘기라고 해요. 일반화 시켜놓은 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N개 중에 서로 다른 게 것이 P개, Q개, R개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써요.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N개다 이렇게 써요. 근데 여기 잠깐 의문이 들긴 하죠.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럼 개수를
요거를 나열하는 방법은 mpeg인데 p 개를 순서를 무시하고 q 개를 순서를 무시하고 r 개를 순서 무시한 요 가지수가 나옵니다. 선생님 근데 한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쟤처럼 어차피 1팩 하면 1이에요. 넣어도 상관없다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넣어도 된다고요. PQR이 n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저거 같은 경우도 여기에 3팩으로 나눴잖아요. 여기 옆에 1팩이 있는 거예요. 더하면 4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 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풉니다. 그럼 얘는 어떤 문제에 나오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 중에 3개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최단 경우수예요. 일단 거기 있는 문제 풀고 갈까요? 같은 것이 있는 수열 문제. 보세요. 선생님이가 무슨 얘기인지. 7번 보면 파인애플이라는 글자가 있대요. 7번 파인애플. 여기 보면 P가 3개나 있고 E가 2개나 있죠. 옛날에 이런 거 못 풀었었잖아요. 수열을. 다 다른 문제였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뭐라고요? 1번에 1절로 나열한다. 그럼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개네요. 9팩인데 똑같은 게 몇 개 있어요? P가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누고 E가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아까 다 여기 있는 거예요. 1, 1, 1. 그건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왜 N이 안 돼요? 둘이 더해서 오지 안 되잖아요. 1이 4개, 하나씩 각자인 게 4개 있다는 얘기예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답이 이거예요. 계산이 좀 들었겠죠? 하진 않을게요. 2번 질문 뭐예요? 세 문자 P가 연속되게 나온다. 그러면 P가 이웃하는 거예요. 그럼 P를 이렇게 묶어요. P랑 P를 이렇게 묶으세요. 이렇게 한 문자. 그럼 문자가 몇 개 되죠? 전체적으로. P 3개가 묶였어. 원래 9개인데. 그러면 7개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 6개 추가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럼 7팩이죠. 그 다음에 2는 아직 2개 있잖아요. 얘는 묶였으니까 냅두고 그럼 2팩으로 나누죠. 더 계산해요? 안 해요. 선생님 얘네끼리 잘 바꾸는 거 어떻게 해요? 잘 바꾸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3팩인데 진얘끼리 3팩으로 똑같이 나눠야 될 거야. 이게 없어. 필요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냥 원래보다 진얘끼리 잘 바꾸면서 똑같아. PPP잖아요. 신경 안 쓰면 된다고. 3번. 자,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온대요. 그럼 1번. 양 끝에 P가 와요. P, G, P. 그 옛날 같으면 서로 다른 문자, 뭐 A, B인데 A도 양 끝에 온다고 어떻게 했죠? 아니 문자 2개가 양 끝에 세운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죠? 그 중에 골랐어요. 순서대로 그렇죠. 근데 이건 하지 마세요. 그냥 PP 넣었어요. 끝. 문자 몇 개 남았어요? 7개 남았네. 7개. 근데 아직도 거기에는 2가 2개 있잖아요. 끝. 두 번째. 양면에 2를 넣어요. 2. 여기 7팩이죠? 근데 저 안에 안 써? P가? 둘이 더하면 끝. 이해하셨죠? 좋아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최단 경로수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중학교 때 풀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려나 모르겠다. 최단 경로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중학교 때 풀었었어요. 글쎄요. 8번. 자, 거기가 지금 4바 이상이죠. 무슨 얘기냐면 4칸짜리와 3칸짜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어요. C는 이따 풀게요. 좀 이따가. 이거 중학교 때 어떻게 풀게요? 이렇게 풀었어요. 하나, 2개. 하나, 만나네, 3개. 하나, 4개. 기억나요? 여기 보통 좋아요. 1, 만나면 3개. 1, 4, 1, 5. 얘네들이 만나니까 여기 6. 얘네들이 만나니까 10. 얘네들이 만나니까 10. 여기 20. 둘이 만나니까 15. 여기 35. 이게 답이었죠. A에서 B까지 가는 답. 근데 이제 이렇게 안 푼다고요. 어떻게 푸냐면, 보세요. 여기다 같은 것이 있는 수열에서 이걸 쓸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든 A에서 B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4칸은 가야 되고요. 위로 3번 올라가요. 맞아요? 그럼 얘네끼리 잘 바꾸는 거죠. 경우수가. 무슨 얘기냐면, 요걸 A라고 해요. 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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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와 B와 B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답이 7팩인데, 3팩이에요. 계산해볼까요? 이거잖아요. 3, 2, 1, 7, 6, 5. 이따 조합을 해야겠네요. 순서 맞죠?
들어 내가 띠리리띠리리 이렇게 갔어요. 그럼 뭐 한 거야? 이거 하나에다가 이거 두 개 나열하고 올라갔다가 나열했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B, A, A, B, A, B, A 이따고 이렇게 전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나열하는 방법 쓰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푼 거죠.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거기 질문이 뭐냐면 이게 1번이고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A에서 B 지점까지 갈 때 C를 거친대요. C가 여기 있죠. C. 좀 풀어볼까요? 생각보다 쉬워요. 2번. A에서 C로 가고요. C에서 B로 가면 되잖아요. 그럼 A에서 C로 가는 방법이 올라가는 거 하나랑 오른쪽으로 가는 거 두 개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요거 두 개 이렇게 돼요. 그러면 3팩인데 2팩으로만 하면 됩니다. 세 가지. 맞죠? 3.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갈 때는요. 올라가는 거 두 개, 오른쪽으로 가는 거 두 개죠. 그러면 4팩인데 2팩, 2팩 하면 돼요. 6개인가요? 둘이 곱하면 돼요. 3 곱하기 2. 이렇게.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니까 곱해야죠. 곱해봤지. 자, 3번은 그럼 어떻게 풀어요? C를 안 거치고 간대. 그럼 전체에서 네, 35 빼기. 근데 이 최단 경우수 문제가 더럽게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이제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워요. 만약에 있으면 얘가 여기 위에 갔다가 다시 어디 찍고 다시 여기 내려오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 문제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 연습 문제 여기 못 가는 길이 생겨요. 이렇게. 그 문제를 아마 다음 시간에 풀면 선생님한테 무조건 니네가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조합은요. 순열이랑 차이가 이거죠. 서로 다른 연계에서 그냥 날개를 택하고 끝. 예. 순서가 없어요. 그냥 가져오면 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순서가 없다. 순서 무시. 그럼 원래 느낌은 얘가 먼저 것 같지만 순열을 먼저 배우는 이유가 이걸 콤비네이션은 NCI라고 하죠. N개 중에 알개 가져오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얘가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N개 중에 알개를 가져와서 순서를 나열했어. 그러면 그 순서를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게 바로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그 알개의 순서를 무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잘 바꾸는 거 안 돼. 이렇게. 그래서 공식이 이거죠. MPR이 아까 n-r팩분의 n팩이었으니까 요게 r팩의 n-r팩분의 n팩이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우리 저렇게 배웠어요. 저렇게 외웠고. 근데 공식은 이러하지만 쓸 때는 이렇게 풀잖아요. 만약에 7C3이에요. 그럼 밑에 3부터 1까지고 위에 7부터 3개 이렇게 풀죠. 이렇게 계산할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만약에 NC예요. 얼마예요? 똑같아요. 하나 가져오는 거니까 연계. 근데 NCN이 뭐예요? 1이죠. 그냥 다 와. 딱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역시나 여기도 이렇게 되죠. N이 들어가니까 M팩에 N-M팩하고 여기 M팩. 0팩은 아까 1이었죠? 1 이렇게 되는 거죠. 질문. NC0는 얼마예요? 1이에요.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 거. 그냥 거의 냅두는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우의 수에서 빠가 없어요. 0은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뭐 전체를 빼지 않는 이상. 됐죠? 그리고 여기 되게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NCR은 NC의 N-R입니다.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2학년 정리 할 때 할 거예요. 뭐예요? 공식으로 하면 나오긴 하는데 봐요.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에 펜이 이렇게 3개 있어요. 3개. 색깔이 하나씩 붙이는데 펜이 3개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뽑는 방법. 3C1이죠. 하나, 둘, 셋.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2개 남기는 방법. 하나, 둘, 셋. 남기는 방법.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n개에서 r개를 뽑는다는 얘기는 n개에서 n-r개를 남기는 방법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쪽걸 셀 거냐, 쪽걸 셀 거냐의 차이니까 경우수는 똑같다는 얘기죠. 공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NC의 n-r을 이 공식을 써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r 자리에 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n-r 팩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n에서 n-r을 뺄 거고, 그 다음에 위에는 n 팩을 쓸 거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근데 여기 빼면 뭐 나와요? r 팩 나오죠, r 팩. 그러니까 얘가 n-r 팩에 r 팩 분의 n 팩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NCR이랑 똑같죠. 그래서 왜 예전에 우리가 막 10C 이런 거 계산하면 그냥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왜 저렇게 힘들게 계산해?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바꿔서. 그래서 R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R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공식보다는 요걸 가져다가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이항 정리라는 걸 풀 거예요. 이항 정리라는 걸 풀 건데, 저 이항 정리를 풀 때 저게 생각보다 겁나 잘 쓰여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책에 있는 거. 여기서는 중복좌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선생님 보기에는 4개 중에 얘가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제일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나중에 우리가 뭐 조합, 순열, 중복 순열, 중복좌하고 다 쓰지만 결국 케바케잖아요. 어떤 데서는 뭘 쓰고 어떤 데서는 못 쓴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을 지을 줄 알아야 되는데 얘가 제일 좀 힘들어요. 잡아내기가. 그리고 항상 저거 4개만 쓰진 않고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데는 섞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습니다. 자, 중복조합은 이거예요. 서로 다른 이란만 뺄게요. n개에서 r개를 택할 건데 중복이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럼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합니다. NHR이라고 합니다. 이걸 푸는 방법은 이거예요. 자,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의 R이라고 해요. 조합으로 바꿔서 풀어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원래는 솔직히 얘기하면 한 2-3번 들어도요. 그래, 이해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공식을 외워서 풀게 될 거예요. 그래도 처음 배우는 거니까 해보자고요. 책에 있는 방법이 있고 선생님의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방법 먼저 설명하고 책에 있는 거 설명해 줄게요. 입장이 살짝 달라요. 봐요. 중요한 거니까. 자, 선생님이 1하고 2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3개를 가져와요. 3개를 가져온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그냥 순서대로 쓸 거예요. 어차피 가져오는 방법은 하나니까. 이렇게 1하고 1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1하고 1을 가져왔어요. 얘가 잘 바꾸면 안 되죠? 수열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1하고 2하고 2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2하고 1을 가져왔어요. 끝났네요. 다 해서 4개예요. 딱. 됐나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 무슨 짓거리를 할 거냐면 일단은 그 괄호 칠게요. 구분하려고. 근데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보세요. 잘 봐요. 처음에는 안 건드려요. 처음 숫자는. 그냥 크기 순서들이 결정해서 쓴 거예요. 선생님 지금. 네. 두 번째 숫자는 1을 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는 2를 더해서 바꿔요. 숫자를. 그럼 이렇게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랑 같은 거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여기다가 조작을 해서 이렇게 넘긴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숫자가 다 다르죠. 여기가 1하고 2하고 3하고 4 중에 3개를 뽑은 거예요. 근데 여긴 중복이 안 돼요. 그 얘기는 여기 있는 개수와 여기 있는 개수가 같다는 얘기로만 받아들이는 얘기예요. 얘가 얘랑 같다라는 게 아니야.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개수와 여기에 나와 있는 개수가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예요? 그럼 이거죠. 4개 중에 3개가 들어오는 거죠. 다 썼죠, 3개. 그죠? 4가지잖아. 그럼 여기 4가지랑 여기 4가지랑 같네. 그럼 이 방법을 이렇게 바꿔서 풀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뭐예요? 2H 3이었죠. 근데 그걸 이렇게 바꾼 거죠. 이런 방법으로. 근데 왜 저렇게 바꿨냐? 여기가 왜 n 플러스 r 빼기 1이냐? 라는 걸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봐봐요. 선생님이 첫 번째 줄은 안 건드렸어요.
근데 첫 번째 줄 빼고 칸이 몇 칸이죠? 3개를 뽑으니까 하나, 둘, 세 칸인데 그 중에 2칸만 건드렸죠. 첫 번째는 안 건드렸고요. 그런데 숫자가 원래 2개였는데 몇 개가 늘어났죠? 2개가 늘어났죠. 이유는요? 3칸이니까요. 3칸이었기 때문에 숫자가 2개가 늘어난 거죠. 그럼 중복이 사라졌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R-1만큼의 숫자를 추가해 준 거예요. 첫 칸은 두고. 한 번 더 해볼래요? 가요. 이번에는 1하고 2를 가져다가 4개를 만들게요. 가요. 4칸. 그러면, 이거죠. 1, 1, 1, 1. 이거죠. 그 다음에 1, 1, 1, 2. 그 다음에 1, 1, 2, 2. 1, 2, 2, 2. 1, 아니지. 2, 2, 2, 2. 5개네요. 근데 요런 정도는 쉽단 말이에요. 근데 숫자가 말하면 저렇게 어렵단 말이지. 그럼 이제 뭐 해요? 또 이 짓거리 하겠죠. 처음엔 안 건드려요. 여기 하나 더 하고, 여기 2개 더 하고, 여기 3개 더 하고. 그럼 숫자가 몇 개 늘어날 것 같아? 3개가 늘어날 거야. 왜? 끝에 5까지 갈 거야. 보내볼래요? 봐요. 이렇게 되죠. 1, 2, 3, 4. 1, 2, 3, 9. 1, 2, 4, 9. 그냥 계산 잘하고 있지? 1, 3, 4, 5. 2, 3, 4, 5.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죠? 1, 2, 3, 4, 5에서 몇 개 고르겠어요? 4개 고르고 있죠. 그럼 54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여기 4개를 뽑으니까 숫자가 3개 늘어났다고요. 그러니까 R1을 뽑을 거면 숫자가 R-1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복이 깨지면서 그 중에 R1을 고르면 개수는 똑같다는 얘기죠. 얘가 얘랑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개수가 여기 개수가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방법. 빨리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공식을 그냥 외우면 돼요. 나중에 이게 왜 얘라고 아무도 안 물어봐요.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아 적용식이 있구나. 그러면 중복 조합을 계산할 때 저렇게 계산하는구나 라는 걸 알면 돼요. 자, 책에 있는 방법 볼까요? 책에 있는 방법이 입장이 살짝 달라요.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 보면 이렇게 있죠. 문자가 3개 있어요. A하고 B하고 C가 있어요. 선생님 다 풀진 않을 거예요. 거기 다 적혀 있으니까. 여기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의 문자를 가져올 거예요. 자, 그럼 방법이 이거잖아요. 3H4. 맞죠? 4개를 가져오는 거니까. 여기 또 고정된 거, 선택된 거. 그건 똑같아요. 문자가 3개인데 그 중에 4개를 선택해 올 거라는 거. 맞죠? 이해했어요? 그럼 거기는 선생님 몇 개 적어볼게. 얘기했죠. A, 그 다음에 뭐 A, B. 점점점 받아서 A, B, C. 가다가 A, B, C. 가다가 뭐 B, C, 이런 게 있다고 치자고. 여러 개 있죠. 거기 몇 개 나왔어요? 몇 개야? 거기? 15개 있나요? 그죠? 그러면 잘 봐요. 여기 보세요.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와 짝대기를 나타내는 게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봐요. 보세요. 짝대기 2개를 넣어요. 이렇게 넣어서 여기는 A의 영역, 여기는 B의 영역, 여기는 C의 영역으로 나가요. 이렇게. 그러면 문자는 다 동그라미 치고 영역을 나누는 짝대기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A 영역에 4개 있고 짝대기 근데 여기는 없다는 얘기죠. 바꾼 거야. 문자는 전부 동그라미 치는데 동그라미 치는 이유는 순서가 없으니까. 순서를 무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역을 아예 나눠버린 거죠.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 C, 여기는요. 여기 동그라미 3개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는 없어. 여기는 없네. 이렇게. 그러면 A, B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요거는요. 이렇게 가다가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죠. 아, A 2개, B 하나, C 하나 이렇게. 됐어요? 여기다 해볼까?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 여기는 없고 동그라미, 짝대기,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럼 결국에 여기에 표현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동그라미 4개랑 짝대기 2개를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뭘 하면 돼요? 생각해봐요. 6칸이 있는데 그 중에 동그라미 들어갈 4칸을 고르면 돼요. 그러니까 64죠.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는 왜 짝대기 2개가 들어갔냐고 물을 거예요. 그건 여긴 얘가 결정해요. 문자가 3개잖아요. 그럼 사이사이 짝대기 몇 개 생겨요? 2개 생겨요. 그러니까 여긴 뭐예요?
n-1가 됩니다. 여기가 NHR이면 짝대기가 n-1개 생기고 거기다가 문자 알개를 한 다음에 그 중에 알개를 고를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입장이 달라요. 이해하셨죠? 왜? 문자가 3개니까 짝대기가 2개 들어갈 거야. 그럼 문자가 4개면 짝대기 3개 들어가겠죠. 짝대기 3개가 들어가니까 자리가 7개 되잖아요. 칸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나 또는 우리는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가 같은 얘기예요. 입장이 다른 것 뿐이에요. 선생님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중복 조합이에요. 몰라도 돼. 괜찮아. 지금 선생님 설명은 몰라도 돼. 그냥 이렇게 푼다라는 거, 아, 이래서 이렇게 푸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죠? 이해했어요?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대신 이 공식은 외우셔야 돼요. 외워서 풀어오시면 돼요. 됐나요? 뭔 얘기인지? 15번 볼까요? 어려워.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한 거야.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중복조합은 이따가 선생님이랑 같이 하게 되면 딱 그 패턴 하나만 외우면 돼요. 뭐든지 다 그 패턴으로 바꾸면 다 중복조합 풀려요. 그걸 오늘 연습할 거예요. 그래?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이 유형을 분류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가서 좀 편해요. 문제만 풀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특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1번부터 볼까요? 1번에 보면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에 1번 보죠.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1번에 봐요. 3H5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3에다가 5 더하고 1 빼고 C에 5 이렇게 외우자고요. 그럼 7C5죠? 그러면 7C2로 푸세요. 이렇게. 그럼 얼마예요? 28개. 연습해야 돼요. 21개 미안해. 커졌을 거 있었죠? 두 번째. 자, 7H3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7에다가 3 더하고 빼기 1 한 다음에 두 개가 생긴 거죠. 그럼 9C3인가요? 맞죠? 그럼 얼마예요? 3, 2, 9, 8, 7 이렇게 되죠. 그러면 12, 84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은 방법이니까 안 하겠습니다. 자, 2번 볼래요? 2번.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문의 수가 각각 모두 몇 가지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문제 잘못됐어요.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중복 순열이죠. 왜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들어오면 순서가 생겨요. 그래서 거기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지우세요. 이라는 말을 지우고 이렇게 쓰세요. 거기다가 구별이 되지 않는 세 개의 주사위. 그럼 순서가 없죠. 질문. 그냥 만약에 문제에서요 세 개의 주사위라고 하면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서로 다른 말도 구별이 되지 않는 말도 없어. 그냥 세 개의 주사위 이렇게 하면 순열을 풀어요, 조합을 풀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열이에요. 그냥 주사위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구별이 되지 않는 아니면 전부 같은이라는 말이 있어야 조합이에요. 아시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나올 수 있는 순서는 모두 몇 가지냐라고 하면 이거죠. 6, H3이겠죠. 맞죠? 세 개의 주사위고 선택되는 건 1부터 6까지 숫자니까. 고정된 거, 세 번 그럴 거. 그렇죠? 3번. 자, 사과, 배, 귤 세 종류의 과일을 5개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과일은 3개, 종류는 5개, 선택은 5번. 맞죠? 전부 다 사과 사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문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3번 문제를 기억해주세요. 4번. 자, 4명의 학급에서 7명의 인원을 선출할 거예요. 한 반에서 다 뽑혀도 되죠? 4H 7일까요? 7H 4일까요? 바꾸지 말고 고민해야지. 고정된 거는 학급, 선택되는 건 7명, 4H 7이죠. 이해하셨나요? 이런 형식의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여기서도 분명히 N이랑 R이랑 헷갈릴 거야. 근데 그건 중복 순열에서도 똑같아요. 자, 거기가 제일 중요해요. 2번. 모든 중복 조합의 문제는 네, 거기 놔두세요. 네. 모든 중복 조합의 문제는 이 방정식, 부정방정식의 문제로 풀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거기 질문을 한번 볼게요. 8번에, 2번이 어딨냐? 2번에. 거기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8이에요. 근데 1번 문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정할 수 없잖아요. 해가 너무 많아서. 뭐 1, 1, 뭐 6 되게 많아요. 아무튼 소수점으로 같은데 정수해예요. 근데 1번 조건은 이거예요. 의미 아니니까. 0이어도 되고 0이어도 되는 정수해. 이런 거죠. 그럼 이건 무조건 이것부터 답이 3H8이에요. 왜? 선생님 이게 왜 중복 조합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8이면 선생님 예를 들어 해를 이렇게 썼어요. x가 8이야. y가 0이야. z가 0이야. 이렇게도 가능하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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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렇게. x만 8개. 칸이 8개 있는데 그 안에다가 x 몇 개, y 몇 개, z 몇 개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자 3개, x, y, z 3개가 있는데 그걸로 8개를 뽑자는 얘기죠. 여기 이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맞죠? 문자가 3개, 그 중에 8개를 가지고 있나. 이걸 풀면 돼요. 만약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예, 뭐예요? x가 2야, y가 4야, z가 2개점으로 그럼 x,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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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z. 답이에요. 8칸입니다. 순서가 결정됐잖아요. 맨 앞에다 x 뭐라 주고, 가운데 y 주고, z 주고. 아까 선생님이 거기 증명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중복조합 문제는 이렇게 만들면 답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아까 내가 여기 과일이죠, 과일. 사과, 그 앞에 뭐라고 했죠? 사과 100줄이라니? 사과 100줄, 그죠? 그럼 만약에 이 문제에서 사과가 x개, 배가 y개, 귤이 z개면 x 플러스 y 플러스 z하고 몇 개 하면 돼요? 5개 하면 돼요. 내가 그랬잖아. 사과만 5개 세면 된다고. 그럼 여기 이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신 조심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네, 풀어요. 이해했죠? 그럼 2번은요? 이거 이제 얘를 지울게요. 2번은요? 2번 보세요. 2번의 조건 이거예요. 하나 이상, 하나 이상, 하나 이상. 정수기. 맞죠? 봐봐. 거기 이렇게 써있잖아. 만족하는 양의 정수의 개수니까. 하나 이상은 넣어야죠. 그럼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x 하나 줘. y 하나 줘. z 하나 줘. 그럼 몇 개만 더 넣으면 돼요? 5개만 더 넣으면 되죠. 답 360. 이렇게 풀어요. 근데 수학은 또 C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요. 넘겨요. x-1을 0보다 크고 많다. 그래서 이걸 x 다시. y-를 y-1이라고 쓰고 0보다 크고 많다. z 다시를 z-1이라고 쓰고 0보다 크고 많다.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x는 x 다시 플러스 1 다시 넘긴 거야. y는 y 다시 플러스 1. z는 z 다시 플러스 1 맞죠? 식에다 집어넣어. x 다시 플러스 1 더하기 y 다시 플러스 1 더하기 z 다시 플러스 1이 8 이렇게 되죠. 그럼 x 다시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z 다시가 5가 됐지. 근데 걔네는 양수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다시 이 문제가 됐지. 그러니까 3H5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라고? 일단 하나씩 죽기 시작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사과랑 배랑 귤을 무조건 하나씩은 사야 돼. 그럼 3H2가 되겠죠. 나머지 2개만 놓고 보면 되잖아. 이런 입장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2야, 여기는 2야. 그럼 몇 개 빼면 돼? Y는 2개 주기 시작해. 그럼 3H4가 되는 거죠. 이렇게 풀면 돼요. 이해죠, 선생님 얘기? 그러니까 식으로 외우지 마. 이건 그냥 증명, 그러니까 선생님 이걸 왜 풀인지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냥 하나씩 죽기 시작해. 3H로 쓰면 돼요. 이게 서술형 나오지 않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이 식을 쓰긴 하겠지만, 선생님이. 보통은 이거 풀 때 그냥, 죽기 시작해.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X를 제한해요. 얘가 5개까지밖에 없어. 근데 8개 사야 돼. 이런 것들.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6개일 때, 7개일 때 빼주면 되죠. 그건 나중에 나오면 하죠.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통했죠. 얼굴도 몰라. 코로 통했어. 그렇지. 아니, 이거 먹어야겠다. 먹으면서 들으세요.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계속 앞으로 얘네가 한동안 적응할 동안은 계속 이렇게 만들 거예요. 중국적 문제. 얘네도 그냥 이쪽으로 접근을 해요. 그럼 중국적 문제가 다 풀려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면 돼. 이 방법을. 대신 문제가 나왔을 때 얘가 되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중국적이 제일 어려워요. 지금 3학년들도 지금 확통을 하고 있거든. 근데 그들도 죽으려고 해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문제를 풀려가는데 이해가 잘 안 되나 봐요. 자, 21페이지 가면 좀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원래 얘가 고속 나오면 안 되고 얘는 솔직히 여기랑 상관없는데 풀면 그냥 헷갈려요. 보세요. 그거 봐봐요. 이렇게 있죠. 다음 전개식에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자, 1번에 우리 내적으로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제일 쉬운 걸로 우리가 만약에 이걸 한번 해볼게. 이 제곱이잖아. 이거 우리 정리할 수 있지? 근데 얘를 이렇게 쓸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곱하는 거야. 곱하죠. 두 개 곱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랑 A가 나왔어. 그래서 A제곱이 된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BB가 나왔어. 그래서 B제곱이 된 거고. 여기 CC가 나왔다? 그럼 C제곱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A랑 B가 나오고 여기서 B랑 A가 나오면 얘네 둘이 AB가 되는 거고. 여기서 뭐 B하고 C가 나오고 C라고 B가 나오면 여기 BC가 나오는 거야. 지금 항이 몇 개 나오는지 개수 세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그죠? 앞에 숫자가 몇 개 나오는지는 나중에 할 거야. 그럼 C랑 A가 나오고 A랑 C가 나오면 C에 A가 나오면 딱 6개가 나오는 말이야.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문자가 3개 있어. 그치? 여기도 문자가 3개 있고 여기도 문자가 3개 있어. 근데 두 번 곱하잖아. 그럼 문자가 다 2개씩만 있으면 돼. 여기도 A 2개, B 2개, C 2개, A 하나, B 하나, B 하나, C 하나, C 하나, A 하나. 그러니까 n제곱이면 뭐든지 간에 전개식에서 저기가 n제곱이면 문자가 몇 개 필요하냐면 n개가 필요해. 이게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문자가 몇 개 있어? 3개 있어. 그 중에 몇 개 가져가? 4개 가져가. 그럼 답이 3H잖아. 여기 그럼 뭐였어? 3H잖아. 이거 풀어볼까? 3 더하기 2에서 1 빼고 C의 2야. 4C이지? 6개 맞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별로 어려운 건 아니네요. 저보다 어려운 게 저걸 사용하는 이항정리. 요 앞에 있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가 어려운 거야. 그게 다음 시간에 하는 이항정리예요. 그래서 다항식에서 동류항이라고 하지 이런 거예요. 동류항이잖아요. 얘들 같은 거지. 그런 개수가 나오게 하는 건 그냥 중복 조합이다라고 하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A가 몇 개 나와? 그러니까 A가 X개 나오고 B가 Y개 나오고 C가 Z개 나와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4가 되면 돼. 그러니까 맞잖아. 3H4. 여기 선생님에게 이 얘기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걸 줘요. 만약에. 그러니까 2라는 숫자가 있어. 그다음에 3이라는 숫자가 있어. 5라는 숫자가 있어. 여기서 5개를 가져와. 중복되게. 그럼 서로 다른 숫자가 몇 개 만들어져? 라고 하면 그 숫자가 이거잖아. 2의 X제곱, 3의 Y제곱, 5의 Z제곱이잖아. 이거지. 근데 5개 가져올 거라면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뭐가 되는 거야? 5개 가져오는 거야. 5개 가져오니까. 만약에 2만 4개 가져오면 이거지. 5, 0, 0 이렇게. 다른 숫자잖아. 왜? 소수거든 얘네 셋이. 그럼 답이 또 뭐가 돼? 다 이렇게 가는 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야. 이해 좀 되세요? 뭔 얘기인지? 좋았어. 그러면 2번이 답이 4H3이겠죠? 네, 이해만 되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중복참의 활용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요. 왜? 봐. 여태까지는
10이 딱딱 떨어져. 숫자 딱 떨어져. 근데 뭘 주냐면 이걸 뭘로 주기 시작해? 말로 줘. 말. 아까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 확통은 말로 하는 문제예요. 수학에서 이과생들이 수학을 잘하는데 이과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학문이 말로 하는 거야. 진짜 문과생들은 못 이겨요. 선생님도 내가 대학원을 나왔는데 교육대학원을 나왔거든? 근데 교육대학원 가면 수학과 교육대학원만 있는 게 아니라 물리학과, 뭐 화학과도 있지만 체육학과 다 있어. 근데 국어랑 사회학과 계열 애들이 와. 토론하잖아요. 선생님이 그래도 내가 말빨로 잘 안 지는 사람인데 그쪽이랑 하면 말빨로 져요. 문과생들이랑 말싸움 하면 안 돼. 특히 사회학과 애들은 절대 말싸움 하면 안 돼. 내가 뱉은 말이 나한테 칼이 나한테 돌아와. 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돌아와. 확 꽂혀. 뭐 얼굴 빨개지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냥 내가 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럴 정도로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문제들이 수학에서는 수학하는 사람들한테 어려워요. 근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게 진짜 어떤 의미냐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4번 볼래요? 거의 다 했어. 우리 많이 이렇게 시험 많이 했지? 4번. 겁나 빨리 했구나. 다음 무릎에 답하여라 되어 있습니다. 1번에 서로 다른 소수 A, B, C를 중복해서 이게 선생님 아까 얘기했더니 개인적이다. 1번. 자, 서로 다른 소수 A하고 B하고 C를 중복을 허락해서 10개를 뽑아가지고 숫자를 만들 거야. 그 10개의 수를 곱해서 정수를 만들 때 적어도 다른 정수의 개수는 야.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야. 2하고 3하고 5가 있어. 그 중에 10개를 가져와서 숫자를 만들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2를 X개 가져오고 3을 Y개 가져와. 그 다음에 5를 Z개 가져와. 얘의 개수가 다르면 다 다른 숫자가 만들어지지.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뭐라고? 이렇게야. 근데 0이어도 되잖아. 아까 내가 얘기했죠. 2의 10제곱이어도 돼. 3의 10제곱이어도 돼. 이런 게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X, Y, Z가 뭐라고 써? X가 0보다 크거나 같지?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Z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그러니까 답이 3의 H1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문제에서 방정식 문제로 바꿀 수 있으면 중복 조합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번 볼까요? 자, 아까 얘기했어. 사과, 귤, 배 뭐라고? 적어도 한 개 이상 모두 합쳐서 이런 거죠. 사과를 내가 X개 사고 그 다음에 귤을 Y개 사고 그 다음에 배를 Z개를 사고 그럼 이런 얘기죠.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다 더해서 7개를 살 거야. 근데 입장이 다르지. 하나 이상 사람에 그러니까 X도 하나 이상, Y도 하나 이상, Z도 적어도 하나 이상 사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 3H 4가 되는 거지. 하나씩 미리 사. 나머지 골라. 끝. 이해하셨죠? 이게 아까 풀었던 유익이에요. 맞죠?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어렵지 않아. 근데 문제는 연습 문제는 어려울 거야. 생각보다. 연습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진짜야. 그런 말 아니라 연습 문제는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니네가 풀어보고 아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 선생님 풀 시간 줄게요. 어차피 니네가 이거 숙제를 많이 해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5번. 두 집합이 있는데 아까 집합 얘기야. 함수 얘기야. 거기에 추가되는 문제야. 우리가 조합이랑 중복 조합을 배웠으니까 잘 들어. 얘기가 살짝 달라. 근데 x가 1하고 2야. 근데 함수를 만들 건데 y에다가 3, 4, 5, 6을 넣었어요. 근데 함수를 만들 때 다음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1번이 뭐라고? x1이랑 x2가 다르면 f의 x1이랑 f의 x2가 다르면 뭐라고 아까 뭐라고 했지? 1대1 함수가 왔어. 1대1 함수는 뭐라고? 순열이라고. 그냥 함수는 뭐라고? 중복순열이야.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야? 4p. 맞잖아. 얘가 고를 수 있는 거 4개. 얘가 고르면 얘가 못 고르지? 3개. 됐죠?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x1이랑 x2. 순서가 결정되어 있으면 그 순서대로 골라. 이런 얘기. 자, 요건 이제부터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거 조합입니다. 왜요, 선생님? 그러니까 답이 40이야. 왜죠?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
순서를 얘가 결정해 줬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냥 이 4개에서 2개 뽑아. 4하고 5를 골랐어. 4 얘 주고 5 얘 줘. 끝. 이미 내가 숫자를 고르면서 크기가 결정이 됐어. 그럼 큰 거를 큰 애 주고 작은 걸 작은 애 주면 된다. 다시. 되게 중요한 얘기. 나중에 써먹거든. 비슷한 연동되는 다시 잘 들어봐. 내가 만약에 여기서 2개를 골랐어. 만약에 3하고 5를 골랐다고. 3 누구죠? 1 줘. 5 누구죠? 2 줘. 끝. 그러니까 고르면 끝난 거야. 그냥 고르면 끝이야. 그냥 그 순서대로 그냥 다 줘버려. 만약에 여기가 3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4, 4. 3, 4, 5 골라서 3, 4, 5 줘. 끝. 이미 선택되면 나눠줄 필요 없이 그냥 이미 다 답이 결정이 돼 있는 거야. 짝이 결정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고르기만 해. 라는 뜻이야. 기억해야 돼. 이게 나중에 잘 까먹어. 근데 거기다가 2번까지, 3번까지 추가하면 어렵지. 봐봐. x1이랑 x2가 다른데 이번엔 같아도 된다. 이렇게. 그럼 얘는 하나 남았지? 중국조합이야. 그래서 4H2. 이유는 3, 3을 골라도 된대. 같은 걸 골라도 되니까. 3, 3을 골랐으면 3, 3 줘. 4, 5 골랐으면 4, 5 주고 5, 5 골랐으면 5, 5 줘. 그러니까 중국조합이야. 순서가 없어.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다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냥 함수의 개수는 뭐라고? 그냥 함수의 개수는 중복순이야. 그래서 이 4가지를 세트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밑에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 2개는 여기의 개수가 더 적어도 상관없어. 아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적어도 상관없어. 얘랑 얘는 이쪽의 개수가 더 적어도 상관없어. 중복이 들어가니까. 됐어요? 네, 여기까지가 중복 순열 조합이에요. 선생님이 계획한 건 여기까지긴 하거든요. 이따가 이항 정리를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라서. 그래서 지금은 그 밑에 있는 유제 있죠? 그걸 지금 싹 다 푸세요. 공책에다가 푸는 게 나을 거예요 아마. 책에다 풀면 정신없으니까. 연습 문제 숙제를 해보시고 선생님이 프린트 하나만 딱 줄게요. 그리고 이항 정리라는 건데요. 그죠? 다음 시간에 할 거. 이항 정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수행공식에서 a 플러스 b의 1제곱을 했어요. 그럼 여기 그냥 뭐 a 플러스 그죠? 뭐 당연한 거니까.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제곱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a제곱에 b의 ab 하고 b제곱이고요. 요거까지 외우고 있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해볼게요. 그러면 a 세제곱에 3의 a제곱 b 3a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다음으로 가서 계산을 하라고 하면 조금 모르겠죠. 이렇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선생님이 저기서 제일 착각한 이 녀석을 계산할 건데 아까처럼 해볼게요. 아까처럼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a 플러스 b를 3번 곱할 거예요. a 플러스 b를 3번 곱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a가 나오고 a가 나오면 a 세제곱이죠. 맞죠? 문자는 어차피 3개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또는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a가 나오면 이 3개를 합치면 동유항이에요. 그래서 a 제곱이랑 b 하나 a가 2개 있고 b 하나인 게 3개가 나오죠. 이렇게 돼? 그 다음에 a와 bb b의 ab 또는 bb a라는 녀석이 나오고요. 이것도 동유항이잖아요. 뭐냐면 a 하나에 b 2개짜리 이것도 3개 나오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b하고 b가 나오면 b의 세제곱이 돼서 저기 나와 있는 전개식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앞에 숫자예요. 여기 왜 하나야? 여기는 왜 2개야? 여기는 왜 하나야? 여기는 왜 하나야? 여기는 왜 3개야? 여기는 왜 3개야? 여기는 왜 하나야? 이런 포인트. 즉
방법을 생각해 본다는 얘기죠.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봐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항을 생각해 봤더니 A가 3개 모아져. 그리고 A가 2개짜리랑 B 하나 또는 A 하나랑 B 2개짜리 그리고 B 3개짜리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 앞에다 숫자를 쓸 건데 이제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잘 봐요. 두 가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선생님은 제일 많이 쓰기 이거예요. 책도 그렇고 B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B의 입장. B의 입장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B가 있고 B가 있고 B가 있어요. 그 B가 3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뭐냐면 B를 하나도 안 가져온 거야. B가 3개나 있는데 B를 하나도 안 가져왔어. 그러면 3개 중에 하나도 안 가져온 거죠. 괜찮아요? 그 나머지 3개를 뭘로 채운 거야? A로 채운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얘는요. B가 3개 있는데 B를 하나씩 가져왔어. 그럼 3개 중에 하나. 얘는 여기는요. B가 3개 있는데 B를 2개 가져온 방법이야. 그래서 3개 중에 2개. 여기 B가 3개 있는데 3개를 다 가져왔어. 이렇게. 그랬더니 개수가 결정이 됐죠. 그럼 그 개수가 뭐예요? 문자를 몇 개 곱할 건데 그 문자의 개수 중에 n개, 즉 3개를 가져올 건데 그 중에 몇 개를 가져왔냐를 신경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A 입장에서도 가능하냐? 가능해요. 두 번째. A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처음 건 뭐예요? 이거죠. 33. 3개 중에 3개 다 가져왔어요. 여기는 3개 중에 2개 가져오고 3개 중에 하나 가져오고 3개 중에 안 가져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죠? 뭐라고요? NCR은 NCN-가 같죠. 얘를 같고 같다.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되세요? 그래서 보통은 B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항정리예요. 2개 항짜리의 거듭제곱에 대한 개수를 분석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쓰겠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B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맨 처음에 A만 n개 오고 B는 안 올 수도 있죠. 이렇게 A만 n개 가져와요. 전부 A만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B가 몇 개 있어요? 여기 B가 몇 개 있어? n개 있을 거 아니야. n번 곱하니까. 맞아요? 그럼 n개 중에 하나도 안 가져올 거예요. B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A가 n-1개 오면 B가 하나 와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분명 봐봐요. 하나면 문자 하나 문자 하나, 2개면 2개 3개면 3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문자형. 이해했어요? 그럼 n개면 무조건 n개가 채워져야 돼요. A가 n-1개, B가 하나 올 거야. 그럼 여기 뭐예요? n개 중에 하나가 오는 거야. 그 다음에 A에 n-2개 가져오고 B를 2개 가져온다면 n개 중에 2개 가져오는 거야. 한 번 더 할까요? A가 n-3이고 B를 3개 가져오면 n개 중에 3개 가져오는 방법이라고 나열할 수가 있죠. 그럼 맨 마지막에는 A가 없고 B만 n개 가져올 거니까 n개 중에 n개를 가져왔다. 이게 이항정리라는 거예요. 2개의 항짜리의 거듭제곱을 계산했을 때 앞에 개수를 구하는 정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뭘 사용했어요 지금? 조합을 사용했어요. 왜? 가져온 개수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시그마를 아직 안 배웠거든요. 시그마를 이거 뒀어요. 시그마 안 배웠잖아. 수열을 안 배웠으니까. 시그마 형태가 또 있는데 그건 밑에 나와 있어요. 책 밑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그거 지금 우리가 몰라도 돼요. n의 자연수일 때 a 플러스 b의 n제곱 형태를 이렇게 쭉 나열할 수 있는 이걸 이제부터 우리가 이항정리라고 할 겁니다. 이 이항정리를 사용해서 앞으로 여기에 있는 개수를 구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 개수가 뭘까? 이 개수가 뭘까? 이런 걸 구하겠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 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제 모든 개수의 정리를 다 쓸 수 있는데 여기 잘 보면 옛날에 이런 거 한 적 있어요. 여기 숫자만 따올게요. 봐봐요. 숫자만. 여기 개수만 1, 1이죠. 1하고 1이에요. 1. 그 다음에 여기 1, 2, 1이죠. 1, 2, 1. 이렇게 되죠. 여기 1, 3, 3, 1이에요. 1, 3, 3, 1 이렇게 돼요. 그럼 신기하게 이 둘이 더하면 2죠. 더하면 3이죠. 더하면 3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1, 둘이 더하면 4, 6, 4 이렇게 나와요. 이게 네 번째 항의 개수들이에요. 그 밑에도 쓸 수 있어요.
5, 10, 10, 5, 1 이렇게 쭉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이걸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요거 얘기랑 요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뭘 풀어볼 거냐면 요거 하나만 풀어보고 끝내요. 어디냐면요. 앞에는 너무 어렵고요. 어디로 가냐면 여기 33페이지로 가서 하나만 풀게요. 33페이지 하나. 요거 사용해봐요. 33페이지 6번에 1번을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x 플러스 5의 5제곱에서 뭐만 구하냐면 x 세제곱의 개수만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앞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숫자가. 그럼 다 전개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 보세요. 이거 이렇게 푼다면서요. 그럼 여기에 개수가 맞게끔 떨어지면 되잖아요.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여기가 세제곱, 여기 3개를 가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몇 개 갖고 와요? 2개 가지고 되겠죠. 그러면 얘가 B라면 얘가 A고 내가 원하는 건 X세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X를 3개 가져오고 5를 2개 가져왔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선생님 얘기해주세요. 그죠? 그럼 5개 중에 몇 개 갖고 온 거예요? 2개 가져오고 5를 B에 있잖아요. 개수만 구할 거잖아요. 숫자를 앞으로 빼요. 5C 곱하기 5에 제곱하고 X세제곱. 그럼 얘가 답이겠네요. 얘가 10이죠? 250이죠. 다 보세요. 250.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런 거 할 때 어떤 거에 개수를 구하면 다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따와서 구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거 하려고 2학기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음 시간에 요거부터 다시 할 겁니다. 그렇죠? 그 전에 앞에 있는 걸 다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푸세요. 앞에 있는 거. 여기는 숙제 안 줄 거고 안 풀어도 되니까 다음 시간에